고아인 주제에 감히 우리 집 제사상을 차려? 막걸리가 미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액체가 뺨을 타고 목선을 따라 흐르며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주변 식구들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고 미연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욕과 당황, 그리고 아주 작은 분노가 눈동자에서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앞에서 팔을 벌려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그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고 뒤편에는 이미 물색해둔 K대기업 상무의 딸 차연수의 이름이 번뜩였습니다. 미연을 밀어내려는 야심, 대놓고 흐르는 적대감.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그녀의 숨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쏟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에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제사상을 차린다고? 친척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한 며느리.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미연은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까요?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미연은 숨을 죽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판 하나하나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미연은 32살 고아 출신입니다. 제과점에서 12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남편 도연은 착하지만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63세 말순은 체면과 가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며 평생 상류층 며느리를 꿈꿔왔죠. 하지만 도연이 데려온 건 고아 출신의 고졸 학력의 제과점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말수는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으시네요. 집안은 어디시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참 마음이 약해서. 그날 이후 미연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 음식 준비도 전부 미연의 몫이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연은 참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미연의 귀에 안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데려왔니?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미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연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고아 주제에 집안을 빛낼 것도 없고 내가 평생 꿈꿨던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아픔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이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말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싱겁네. 이렇게 요리하면 누가 먹겠어. 제과점에서 일했다면서요? 요리는 못 배웠나 봐.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는데요, 엄마. 네가 뭘 알아. 입맛이 둔해서 그래. 그날 밤 미연은 작은 방에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보였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연이 설거지를 하는데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찬장을 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그릇을 이따위로 정리해놨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뭐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말순은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미연을 힐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 친척 아주머니 앞에서 말순은 다정한 시어머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가자마자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나 제대로 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미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엄마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말순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녀의 눈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으니까요. 고아 출신 며느리는 안 된다. 그날 밤 미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사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말순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몰랐습니다. 말순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엔 차연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집 안에서 조용한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폭발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모든 걸 태워버릴 그 불씨가 말입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그녀의 눈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엔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큰고모, 작은아버지 내외, 사촌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화사한 한복을 입고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을 볼 땐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연 씨, 부엌 가서 제사 음식 준비해. 50까지 다 끝내야 해. 네, 어머님. 미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엔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산적, 식혜까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거실에선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래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간대요. 아이고, 말순이 복받았네. 아들 잘 키웠어. 미연은 묵묵히 칼질을 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3시 큰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어? 이러다 제사 못 지내겠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긴. 솜씨도 없으면서. 큰고모는 혀를 찼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음식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미연은 커다란 탕국 냄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야 했습니다. 조심히. 미연은 냄비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연아, 거기서.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찰랑, 탕국 일부가 제사상 위로 튀었습니다. 전 위로, 나물 위로, 흰 보자기 위로. 순식간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연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냄비를 내려놓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라고? 말순이 미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고아 주제에 제사상을 차린다고? 조상님이 뭔지는 알고 만지는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무슨. 말순은 제사상 옆에 놓인 막걸리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순은 막걸리 주전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하얀 막걸리가 미연의 머리, 얼굴, 옷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네 수중이야.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 제사를 망쳐.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큰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제사를 어쩌나.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신이 없어.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말순은 빈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미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막걸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그때 미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단 몇 초, 거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손을 댄 거야? 미연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고 그냥. 말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보셨죠? 이 며느리가 저한테 손을 댔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없네.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다니.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막으려고. 막긴 뭘 막아. 다들 똑똑히 봤어.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 네 눈엔 다 실수로 보이지. 네가 데려온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치고 있어. 말순은 미연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안 잊을 거야. 절대로. 미연은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옷이 축축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막걸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엌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까봐. 밖에선 말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도 없고 교육도 안 된 애가 제사를 망쳐놨어요. 친척들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도연이가 불쌍해요. 저런 며느리 만나서. 미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사는 겨우 치러졌습니다. 미연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막걸리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문 열어봐.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도연은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그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새벽녘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야, 나야. 말순 아줌마. 며느리, 곧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오늘 완전히 망신당했거든. 이제 끝이야. 미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혼 계획, 며느리 정리. 말순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걸리를 뒤집어 쓴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씨는 이제 불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연의 반격이 곧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시받던 고아 출신 며느리가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면 구독, 이 영상이 속 시원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미연아, 힘내. 여러분의 관심이 미연에게 힘이 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일을 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미연을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미연 씨, 마루 닦으세요. 미연 씨, 화장실 청소 다시 하세요. 깨끗하지 않아요. 미연 씨, 빨래 개는 것 좀 봐요. 이게 뭐예요? 미연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큰고모와 작은아버지 내외가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신 이유가 있어요.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며느리 문제 때문이에요.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추석날 다들 보셨잖아요. 제사상 엎지르고 저한테 손까지 대고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두겠어요?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우리 도연이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했는데 결혼이 뭐 대수예요? 잘못된 결혼은 바로 잡아야죠.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미 좋은 집안 딸을 알아봤어요. K테크 상무님 따님이에요. 우리 도연이 대학 동창이고 차연수 씨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연수 씨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우리 도연이랑 딱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생각은요? 도연이는 제가 설득할 거예요. 아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안 들을 리 없죠. 미연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연이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미연 씨랑은 안 된다고. 알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친척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미연을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미연은 부엌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내려고. 그날 밤 도연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말순이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앉아봐. 왜요, 엄마? 네 결혼 생활 어때?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봐. 미연이랑 행복해? 그야 뭐. 도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것 봐. 행복하지 않잖아. 나도 봤어. 네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미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그래요. 내가 심해? 며느리 교육 제대로 하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잘 들어. 미연이랑은 이혼해. 그리고 연수 씨랑 재혼해.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수는 좋은 애야. 집안도 좋고 네 승진에도 도움될 거야. 장인어른이 상무시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미연이랑 결혼했어요. 그 결혼이 잘못됐다니까. 엄마가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미연이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고아 출신이 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말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네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웠잖아. 그런데 이렇게 엄마 말도 안 들을 거야? 엄마, 며느리가 나를 때렸어. 추석날 봤잖아. 내 손목 잡고.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야. 나한테 대드는 거였어. 그런 며느리 두면 우리 집안 망해.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미연은 방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의 공작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큰고모야. 미연 씨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네 인생 생각해봐. 도연아, 작은아버지야. 재혼이 답이야. 연수 씨 같은 좋은 여자 놓치지 마.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도연은 지쳐갔습니다. 말수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시어머니한테 손까지 대고. 어머,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혼시키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연이 동네를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래요. 시어머니한테 손댔다던데. 집안도 없다면서요? 고아래요.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미연이 저녁상을 차렸는데 말순이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밥이 설익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말수는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당장 치워요. 그리고 다시 해. 미연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도연이 말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니는 닥쳐. 이게 다 네가 쓸데없는 여자 데려와서 그래. 말수는 미연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고 친척들한테 다 말했어. 너 여기서 못 살아.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깨진 그릇을 쥐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 네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말순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미연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미연은 방 안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이 집에서 생긴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옷을 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고아원에서 나온 뒤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피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과 결혼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미연은 가방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미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말순도 도연도 이미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도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연수야. 그래, 요즘 힘들어. 미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혼하라고 그래. 너랑 재혼하라고. 침묵. 나도 모르겠어. 미연이는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너무 싫어하니까. 또다시 침묵. 응. 다음 주 토요일? 그래, 만나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도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미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미연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막걸리 사건 이후 미연을 향한 이혼 공작이 본격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낯선 남자 한 명이 미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오래된 수첩. 표지에는 단 한 글자. 미연.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미연과 무슨 관계일까요? 다음 편에서 충격적 진실이 밝혀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서울 장마의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우산을 미연 위로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자는 품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를 미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작권. 남자는 무릎을 꿇고 미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제가 오래 찾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성재단 이사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미연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재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었습니다. 32년 전 한성가의 손녀가 유괴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희 재단은 수년간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연 씨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연 씨가 태어난 날짜가 1993년 4월 15일 맞으시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한성가의 손녀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 외곽 고아원 앞에 한복에 쌓인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재영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복에 쌓인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미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기록을 대조한 결과 미연 씨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고아예요. 아닙니다. 미연 씨는 한성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재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확실해집니다. 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저희도 최근에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를 추적했습니다. 재영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시죠. 재영은 차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호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미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미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집.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타오르던 불씨는 꺼졌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더 큰 불꽃이 타오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윤재영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재영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옆엔 여성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재단 법률 고문 이지은 변호사님입니다. 지은이 정중히 고개 숙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연 씨. 세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재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2년 전 한성그룹 회장님의 외동딸이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재벌가 손녀 실종, 한성가 비극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손녀를 반드시 찾으라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당시 유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아원에 맡겨진 아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당시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기가 고급 한복에 쌓여 있었다고. 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재영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한성과 외동딸의 어린 시절 사진, 다른 하나는 미연의 고아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닮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가요? 그래서 오늘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성가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여다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는 한성가의 유일한 혈육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식 후계자가 되십니다. 후계자요? 한성재단은 자산 규모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병원, 학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제과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재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미연은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재영이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미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미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미연아, 어디 갔어? 집에 없던데. 전화 좀 받아. 걱정돼. 엄마가 화나셨어. 빨리 돌아와. 미연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영은 미연을 한성재단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재영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한성그룹 창립자 한진우 회장님이십니다. 사진 속 노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손녀를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미연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장님의 외동딸 한수진 씨입니다. 옆 액자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연 씨를 낳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였던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더욱 손녀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미연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분의 딸일까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미연, 재영, 지은 변호사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순간 미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는 직계 혈족임을 의미합니다. 미연 씨는 한진우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재영이 일어나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손녀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은 변호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고아로 살았던 그녀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미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미연을 버렸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재단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재영과 지은 변호사는 매일 찾아와 재단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녀님, 오늘은 재단 이사회 분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연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손녀님이라는 호칭도 이 모든 상황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미연에 꺼놓았던 전화기를 켰습니다.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대부분 도연이었습니다. 미연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연락 좀 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제발 전화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 늦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집에 올 거지? 엄마가 친척들 다 부르셨어? 너 때문에 난리야. 미연은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에 시댁으로 가고 싶습니다. 손녀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예전의 미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시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연이 내렸습니다. 재영과 지은 변호사, 그리고 재단 직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미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가죠. 미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미연아, 어디 갔었어? 도연은 미연의 모습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들어가도 될까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실엔 말순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고모, 작은아버지 내외, 사촌들까지. 그리고 소파 한쪽엔 차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집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앉으세요, 어머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연의 침착한 태도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그 옷은 또 뭐고 뒤에 사람들은 누구예요? 재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재단 이사 윤재영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순이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재단이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성재단은 국내 손꼽히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미연 씨는 한성재단 창립자 한진우 회장님의 친손녀이십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재벌 손녀? 말도 안 돼요. 고아잖아요. 고아로 자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2년 전 유괴되어 고아원에 버려진 것입니다.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9%. 미연 씨는 한진우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한성재단, 유전자 검사 적합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재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미연 씨는 한성가의 유일한 혈육이며 재단의 정식 후계자이십니다. 큰 고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미연 씨가 재벌 상속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단 자산 규모는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아 주제에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셨죠. 제 머리에 막걸리도 부으셨고요. 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 며느리 교육이요? 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면 이혼 공작이었나요? 연수 씨와 도연 씨를 재혼시키려던 계획 말이에요. 연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제 험담하신 것도, 연수 씨한테 전화하신 것도.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연 씨 아니 그게. 미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연수 씨와 만나기로 했죠? 다음 주 토요일에. 도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미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이미 제 서명은 했습니다. 당신도 서명하세요. 서류를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미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제 와서 이야기요? 늦었어요. 재영이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손녀님의 뜻입니다. 말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큰 고모도 다가왔습니다. 미연 씨, 우리가 오해했어요. 사실 전 미연 씨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작은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미연 씨 참 착하잖아요. 미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군요. 미연은 친척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고아라고 무시하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명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미연은 서류를 받아 지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미연은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그렇게 버리시더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순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영과 직원들이 따라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미연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미연은 한성재단의 정식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영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재단 회의실에서 미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고아원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란 곳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이사님. 저희 재단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2년 동안 고아로 살았던 경험이 이제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영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손녀님, 오늘 저녁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요? 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만찬입니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한성재단의 새로운 후계자시군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32년 만에 돌아오신 거라면서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미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걸었습니다. 재영이 옆에서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K테크 회장님이십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연수였습니다. 연수도 미연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제가 화장실 좀. 연수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K테크 회장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성재단의 새로운 이사님이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재단 이사 김미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32년 동안 가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과 말순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미연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성그룹 손녀가 제 며느리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재영이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도연과 말순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과 대비되었습니다. 말순이 미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공식 행사장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나도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당신은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법적으로도 남남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연수 씨와 잘 어울리신다면서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수가 저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요, 미연 씨. 미연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무릎 꿇지 마세요.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연 씨, 그냥 각자 살아가요. 저는 제 길을 갈 테니 어머님도 어머님 길을 가세요. 미연은 재영에게 신호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모셔다 드리세요. 도영과 말수는 연회장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말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미연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미연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연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손녀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씨.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미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손녀님은 이미 훌륭한 후계자이십니다.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오래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32년 전 그녀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이구나.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기뻐. 미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고아원 신축 비용입니다. 뭐라고?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정말 고맙다. 미연은 고아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누구세요? 나는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언니야. 정말요? 그럼 저처럼 부모님 없으세요? 미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아. 언니도 잘 컸잖아. 너도 잘 클 거야. 정말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은 고아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32년 동안 혼자였던 미연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막걸리를 뒤집어 쓰던 그녀가 이제는 수천억 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힘들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미연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반전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희망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